안녕하세요. 장기 연애 중인 28살 여자입니다. 남자친구는 31살이고요.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아무래도 사귄 기간이 길다 보니 최근에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남자친구 집안 사정에 어쩌나 싶었습니다. 해서 고민을 좀 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나 싶어 결국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었죠. 남자친구 집이 3룸 전세인데 처음에 집에 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. 남자친구가 쓰는 방 하나는 침대가 못 들어갈 사이즈라고 하면 아실까요? 참고로 남자친구가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2명 있습니다. 저는 위로 언니와 오빠가 1명씩 있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 쭉 계를 해왔습니다. 한 달에 20만원 정도씩 꾸준히 모아왔었죠.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내놓으신 상황이라 돈 들어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건강검진이나 여행 정도는 저희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거였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 저희 남배가 하는 개 얘기가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형제 개라도 시작하라 했더니 동생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. 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부모님 실비 보험을 들어드리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갑자기 급 정색을 하며 선 넘지 말라고 하네요. 남자친구의 말에 어이가 없어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선 넘는 거야? 나중에 큰일 생겨도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. 하고 말했더니 제가 본인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. 해서 그게 뭔 소리야.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. 하고 말하니 그 얘기는 안 하고 싶답니다.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본인 부모님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신다 했다면서요. 그러면서 저희 둘만 잘 살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? 부모님이 아픈 걸 알고도 무시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. 결국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. 제 첫 남자친구였고 제가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.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결혼 얘기만 나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고민하다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이혼녀 나오는 거 아니냐며 장난을 치더라고요. 그러고는 갑자기 정색하며 앞으로 남자친구 집 상황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랍니다. 말장난하면 언니가 개입한다는데 그냥 반대하는 거겠죠. 저도 이 결혼은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.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곳에서 저도 살게 될 거라 생각하니 답답하고 저러다 아프시면 어떡하지 싶어 걱정도 됩니다. 지금은 그냥 이런 걱정하게 하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네요. 댓글입니다. 첫 번째, 착각하지 마세요. 쓰니는 지금 그 남자친구가 사는 집 같은 곳에서도 못 살아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남친이 지네 집에 자격지심 심한 걸 보니 3룸 전세는커녕 2룸 전세에서 살다가 남자친구 동생들 결혼할 때나 시부모가 아플 때 난리가 날 겁니다. 내가 첫째인데, 내가 자식인데 너네 형제 부모라도 그럴 거냐? 하면서요. 쓰니네 형제 부모는 피해 끼칠 일이 없어도 꼭 저렇게 비교질해서 쓰니만 인정머리 없는 못된 년을 만들 겁니다.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집 전세금 빼서 가져다 바치고 뭐해서 바치고 하면서 아마 님은 월세살이를 하게 될 듯 하네요. 두 번째, 그냥 부모가 지능이 낮고 그 유전자로 남자도 지능이 낮은 것 같아요. 무시건 뭐건 간에 우리 부모님은 안 아플 거니 보험은 필요 없다. 아파도 병원에 안 갈 거다.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로 나올 수 있는 말 같나요? 그냥 남자는
우리는 돈이 없다.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. 여자가 뭔가 복잡한 소리를 한다. 기분이 나쁘다. 우리 가족에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다. 이 정도 생각일 겁니다. 딱히 별 논리도 없고 기분 나쁘니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쥐어짜낸 소리라는 뜻인 거죠. 세 번째, 인생을 곱게 사셨나 봐요. 아직도 망설이는 걸 보니. 가난까지는 어떻게든 극복한다 해도 님 남친의 저런 짧은 생각과 병신 같은 태도 그리고 피해의식은 방법이 없습니다. 차라리 남자가 구하면 둘만 잘 살면 끝인데 위로는 무능한 시부모에 아래로 답 없는 시동생 둘까지. 진심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. 추가입니다. 언니와 얘기하고 답답해서 쓴 글이었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습니다.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언니가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오빠한테 말했나 봐요. 그래서인지 세연이한테 아침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. 오빠와 언니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빠보다는 세연이랑 셋이 잘 놀러 다니거든요. 아무튼 저희 언니와 새언니가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아침부터 난리였습니다. 사실 헤어질 마음이 점점 커지는 와중에 글을 쓴 거였는데 댓글들을 보고 다들 말리는 걸 보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몇몇 분들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살긴 했습니다. 오빠가 어릴 때는 집이 힘들었는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. 아무튼 새언니가 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맞아야 잘 산다는 게 뭔지 체감이 된다 하더라고요. 양가의 돈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오빠와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신혼여행인 저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거라고. 우리 부모님은 힘들게 사는데 오빠 부부가 잘 사는 걸 보고 질투 안 할 신호이는 10,000명 중 하나도 안 될 거라 하는데 사실 남자친구 동생이 둘 다 여동생입니다. 장남이면 밑에 여동생한테 경제적인 부분을 떠넘길 사람은 없을 거라는데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. 아무튼 남자친구에게는 집에 일이 생겼다 말하고 당분간 좀 피할까 싶었지만 이 또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지금 당장 결혼 자체는 생각이 없지만 말이 나온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볼 자신이 없다고요. 평소 남자친구가 30 전에 애를 낳아야 건강하게 키우고 노후에 여유가 있지. 이런 말을 자주 해서 저도 너무 당연스럽게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실을 자각하고 보니 답이 없더라고요. 내 방보다 작은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남자친구를 봤을 때 처음에는 안쓰러웠습니다. 근데 결혼하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 그 사람이 안쓰럽다기보다는 정말 싫다.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오전 근무만 하고 새언니와 만나기로 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. 이 와중에 한 번 본 남자친구 여동생한테서 뜬금없이 수박 기프트콘이 왔는데 저는 이게 더 어이가 없습니다. 남자친구를 통해서 생일 선물을 몇 번인가 보냈었는데 그땐 고맙다는 말조차 직접 한 적 없더니만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네요. 당연히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거겠지만 이런 행동에 더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. 추가 댓글입니다. 첫 번째, 추가글 보니 저 집에서 쓰니가 도망갈까봐 관리하는 것 같네요. 진심 소름 끼칩니다. 다들 쓰니랑 결혼할 날만 고대하고 있었나 봐요. 그래야 빨대 꽂고 쭉쭉 빼먹을 수 있으니까요. 장기 연애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. 이대로 결혼하면 본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? 두 번째,
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일수록 현재에만 집중하고 미래 대비를 하진 않더라고요. 여유가 없으니까요. 님은 진짜 가난하게 안 살아봐서 그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가난해도 악바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. 남친네는 후자인 듯 하고요. 저런 사람들은 미래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. 닥치면 자식들한테 손 내밀고 자식들은 어쩔 수 없으니 도와주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. 그러니 당연히 보험도 안 들죠. 그건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. 이런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결혼하면 저런 집안의 며느리, 가족이 되는 겁니다. 강제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. 가난 앞에서 그 어떤 사랑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